어머니, 진짜예요. 처음에는 정말 아팠는데, 그래서 이틀 내내 소파에만 앉아 있었던 거야? 나랑 네 남편이 허리 휘어지게 일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싸늘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믿질 못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가 지금 한 행동을 보고도 내가 널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명절 이야기.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 사이에 쌓인 보이지 않는 벽은 과연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이야기입니다. 몸살이 났다, 허리를 다쳤다며 이런저런 핑계로 명절마다 집안일을 피하던 며느리의 거짓말이 결국 들통나는 순간, 시어머니는 결국 며느리를 문 밖으로 내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멀어져 버리고 말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어르신 사연방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집안은 북적이고 설렘이 가득해야 하는데 제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어릴 적에 고된 시집살이를 견뎌내고 우리 며느리에게만큼은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겠다 다짐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로 저를 지치게 합니다. 시댁에서의 명절 준비가 얼마나 복잡하고 바쁜지 뻔히 알면서도 며느리는 늘 타이밍 좋게 손주들 손을 잡고 음식 준비가 끝날 무렵에야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치 일부러 시간에 맞춘 것처럼 말이죠. 제가 몇 시간 동안 쪼그리고 앉아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날 때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인사하며 들어옵니다. 어머님, 제가 얼른 도와드릴게요. 항상 말뿐인 며느리의 행동을 보면서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들이 과일을 먹고 싶다고 조르면 며느리는 손을 까딱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저를 향해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사과가 먹고 싶대요.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왜 며느리가 직접 깎아주지 않고 시어머니인 저를 찾는 걸까요?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꾹 참고 사과를 깎으며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베란다에 대나무 채반이 있는데 그거 좀 갖다 다오. 그러면 며느리는 남편인 제 아들을 슬쩍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어머님이 베란다에 대나무 채반 좀 갖다 달래.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고 혈압이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매번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을 아들에게 떠넘기고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로 저를 미치게 만듭니다. 며느리에게 친정엄마처럼 따뜻하게 대하려던 제 마음이 바보 같게 느껴질 정도로 명절 때마다 며느리는 저에게 끝없는 스트레스와 분노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제 마음은 너무나 지쳐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명절에 오지 않는 게 차라리 더 속이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너희들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와.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너희끼리 편하게 지내라.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평소에 자주 못 뵈니까 명절에는 꼭 찾아뵐게요. 아들도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명절 음식을 엄마 혼자 다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과 답답함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애써 참으며 차분히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다음 명절부터는 음식 준비할 때 일찍 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제 나도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에 불편한 기색이 번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물고 힐끗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얄미웠습니다. 그런 기류를 눈치챈 아들이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항상 힘드셨을 텐데 저희가 너무 신경을 못 썼어요. 다음 명절부터는 일찍 와서 꼭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철석같이 일찍 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니 속상했던 마음이 좀 풀렸지만 며느리의 냉랭한 표정은 여전했습니다. 명절이 뭔지 서운함만 가득 남아 마음은 씁쓸해지고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먼 길 오느라 피곤했지? 일찍 나오느라 힘들지는 않았어?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더 고생 많으셨죠? 그러나 기대도 잠시 며느리는 다소곳이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서 그런데 죄송하지만 잠깐만 쉬었다가 도와드릴게요. 컨디션이 많이 안 좋니? 병원은 안 가봐도 되겠어?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을 건넸지만 왠지 모르게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아프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소파에 늘어져 TV를 보며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정말 눈의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다가 싱크대에 쌓여있는 접시들을 보니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분주히 움직이는 아들과 달리 며느리는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고개를 들었을 때 며느리는 여전히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명절에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허리를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허리를 삐끗해서요.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며느리가 또 아프다는 핑계를 대는 것 같아 화가 치밀었지만 꼭 참고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니 병원은 가봤니? 집에서 애들도 봐야 할 텐데 괜찮겠어?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만 쉬면 금방 나아질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는 소파에 다시 털썩 앉아버렸습니다. 저는 전 부치랴, 나물 무치랴 정신이 없는데 며느리는 손주들에게 과자만 건네주며 TV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슬쩍 며느리 옆으로 가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좀 쉬었으면 이제 엄마 도와드리자. 우리 약속했잖아. 그러나 며느리는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당신이 나 대신 어머님 좀 더 도와드려. 나는 허리가 계속 아파서 애들 보면서 좀 더 쉬어야 될 것 같아. 그 말에 아들은 난감한 얼굴로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참아왔던 서운함이 목끝까지 차올랐지만 쏟아내고 싶은 말 대신 저는 한숨만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이게 명절인지 고행인지 모르겠다. 명절이 끝나갈 무렵 주방은 여전히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설거지를 하며 멍하니 쌓인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목이 저리고 종아리가 뭉친 데다 허리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던 며느리는 집에 갈 시간이 되자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허리를 삐끗했다던 며느리가 명절 음식을 가득 담은 봉지를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많이 싸주셔서 감사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귀에는 비꼬는 듯하게 들렸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옆에서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허리 아파서 이틀 내내 꼼짝 못하던 애가 그렇게 무거운 봉지를 가볍게 드는 걸 보니 내가 괜한 걱정을 한 것 같다. 제 말에 며느리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돌아보는 며느리의 눈빛에는 살짝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님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며느리의 아무렇지도 않은 말투와 행동이 어찌나 얄밉고 뻔뻔한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놓고 저를 무시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답답해지면서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고요해진 집안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자리에 남은 건 따뜻함이 아니라 서운함과 서글픔이었고, 그 무거운 감정이 가슴 깊숙이 내려앉아 숨 쉬는 것조차 버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명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며느리가 또 무슨 핑계를 댈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팔이 어쩌다 그렇게 됐어? 괜찮아?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는데 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심각한 건 아니라서 의사 선생님이 금방 나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른 데는 괜찮아? 큰일 날 뻔했네. 네, 어머니. 다른 데는 괜찮아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매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일을 피하던 며느리가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난 걸 보니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했습니다. 명절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았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물건을 가지러 작은 방에 들어간 순간 제 눈을 의심할 만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팔에 했던 깁스를 풀고 아무렇지도 않게 팔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제 온몸이 굳어졌고 저도 모르게 큰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일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을 듣고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눈을 휘둥그레 뜬 채 황급히 깁스를 다시 끼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게 아니고 잠깐 간지러워서. 며느리는 정말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간지러워서 깁스를 풀어? 그럼 지금까지 내가 본 건 뭐였니?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제가 한심하고 어리석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진짜예요. 처음에는 정말 아팠는데. 그래서 이틀 내내 소파에만 앉아 있었던 거야? 나랑 네 남편이 허리 휘어지게 일하는 동안? 제 목소리는 싸늘했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의 표정이 차갑게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프다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믿질 못하세요? 며느리의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가 지금 한 행동을 보고도 내가 널 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정적이 흐르는 사이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깊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명절만 되면 아프다 다쳤다
핑계대는 것도 이젠 지겹다. 네 핑계가 얼마나 더 나올지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아.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앞으로 전 붙일 일도 없고 시댁일 도와줄 필요도 없다. 그렇게 아픈 척 거짓말까지 하고 가짜 깁스까지 하고 올 거면 대체 여기엔 왜 오니? 너 같은 며느리 더 이상 내 집에 필요 없다.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떨리는 입술로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또다시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을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이 필요하니?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가짜 깁스까지 해가며 거짓말을 했어? 얼마나 나를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가증스러운 짓까지 했겠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 눈물조차 가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아들이 방으로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잘난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명절마다 나를 속이고 일하기 싫어서 팔에 가짜 깁스까지 했다는 게 믿겨지니? 너도 알고 있었어? 알면서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야?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하신 말씀이 사실이야?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처롭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오해라니까.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얼어붙었습니다. 오해라고? 이게 정말 오해라고 생각해? 바닥에 있는 깁스를 들어올리며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전부 네가 한 말과 행동들이 거짓말이었다는 증거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이젠 지쳤다. 네 얄팍한 거짓말에 더는 속아줄 생각 없어.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고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말없이 짐을 챙겨서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오래도록 귓가에 울렸고 제 마음에 맺혀 있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렸고 울먹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사과했지만 제게는 형식적인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온 실망과 배신감은 단순한 사과로 치유되기에는 이미 깊고도 깊었습니다. 지금 와서 죄송하다고? 그동안 네가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 말이 진심인지조차 믿기 힘들다. 명절마다 아픈 척하며 소파에 앉아있던 모습. 허리 한 번 펴지 못하는 제 앞에서 태연하게 웃던 그 표정과 깁스를 풀고 멀쩡한 팔을 주무르던 그 모든 장면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 용서할 마음이 남아있긴 할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용서가 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실망과 서운함이 크더라도 가족이라는 인연은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란 어쩌면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썼던 제 마음도 진심이었고 언젠가 며느리도 그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며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용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으며 이번 일을 겪고 나니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상처와 갈등, 그리고 이해와 용서 사이에서 흔들리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족이기에 서운함은 더 아프고 가족이기에 용서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며 가족이기에 그 감정들은 더 깊고 오래 마음에 남는 것입니다. 믿음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 서로에게 쌓인 오해와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과 진심이 결국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조언과 공감은 오늘 사연의 주인공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가족과 마주하고 싶으신가요? 조금 서툴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손길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따뜻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